9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다 보니 자, 지난달까지 보여주었던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와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외국인들의 리턴, 그 컴백을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수급상의 어떤 마음이 놓이는 그러한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요. 시장 속성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대형주 우위에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그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현상은 일방적인 스몰캡의 상대적 부진은 아니고 잠시 한 달? 두 달? 약간의 시간은 이러한 과정이 있을 거란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정말 강하게 컴백하고 있죠. 자, 외국인들의 컴백을 보면서 저는 스타크래프트의 그 프로토스 쪽에 있는 드라군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멘트들 나오잖아요. 캐릭터마다. 저 드라군의 멘트 중에 이러한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어설프게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I have returned. 좀 이상하게 됐네요. 이렇게 쫙 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I have returned. 내가 다시 돌아왔다. I have returned.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자, 그 멘트가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자, 외국인의 매수세는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에 거의 6조 가까운 매도 보여줬고요. 7월 달에도 4조 8천억. 5월 달에는 9조. 와, 이거 미쳤어. 정말 무섭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다가 9월 달에 이렇게 매도세에서 벗어나서 매수세로 들어온 데는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지난 8월 증시 토크에서 언급드려왔고, 여러 증시 토크를 통해서 부분에서 정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렇습니다. 하나는 MSCI 이머징 이슈가 자, 2월, 5월, 8월에 그리고 11월에 이제 이슈가 있는데, 자, MSCI 이머징 리밸런싱 과정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자, 올해 같은 경우 2월에도 2조 원대, 5월에는 9조 원, 8월에는 거의 6조 원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월이 지났죠? 9월이죠? 자, 8월 그때 당시 31일 장중까지만 해도 그날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는 8월 30일 장 마감 후 시간에 거래해서 아마 그게 카카오뱅크 대량 거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매수세 덕분에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죠. 자, MSCI 이머징 이슈가 자, 8월로 해서 지나갔다라는 점 중요한 변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증시가 선방해야 된다. 그래야만 외국인이 뭐 이제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보일 때 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 중국 헝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중국 상해 지수는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9월에만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달에 우리나라 증시 떨어졌는데, 중국 증시는 선방을 하니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비율 측면에서 한국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기울 가능성이 크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얘 좀 빨리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클릭 잘못해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국내 백신 접종률, 요거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던 마지노선이 뭡니까? 40%죠? 완전 접종률 40%는 이미 넘어섰고 지금 44%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10월 말 내지는 11월 정도 되면은 완전 접종률이 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저 40% 선을 넘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그리고 지난 여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던 명분 중에 하나는 한국이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 명분이 약화됐죠. 그 명분이 약화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예.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얽히면서 자, 대량 매도는 일단락되고 일정 부분 이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이 컴백을 하면 시장의 색깔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략이 인덱스 중심의 패시브 전략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시브 전략은 거의 로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패시브 전략이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한다 그러면 개별 종목 단위에서 좀 공격적인 매수나 매도가 발생했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의 뇌리에 외국인은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존재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거의 대부분은 패시브로 운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패시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각국의 국부펀드, 유명한 대학들의 기금들 다 패시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자산 배분 전략을 토대로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운영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중심의 매매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매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여름까지 보았던 그 매도세 거의 대부분 대형주에서 쏟아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일단락하고 매수세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수 관련 대형주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스몰캡의 매수세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더 수급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지수가 턴업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 시장이 재미없을 때 공매도를 했던 물량들이 시장이 턴업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공매도 했던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추세가 돌아섰네 하면서 공매도를 회수하는 쇼커버 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요. 대형주가 무슨 개별 잡주 마냥 널뛰기 하듯이 확 튀어오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막 5%, 막 이렇게까지 튈 수도 있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외국인들이 컴백하면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러한 현상이 100%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수가 턴업할 때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만 스몰캡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수급 측면에서 스몰캡에 들어오는 자금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름장, 하반기장을 마칠 때쯤에 한 7, 8월장에 많이 소화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소화가 일부 되긴 하겠지만 올해 하반기 7, 8, 9 요 시장을 보게 되면요. 스몰캡이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때 대형 업종 지수 같은 경우 거의 7% 가까이 하락했지만 자, 하반기 때 소형 업종 지수는 한 2.5% 하락했거든요. 자, 이러한 점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선제적으로 하는 매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이 큰
투자자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금 규모가 작은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용대출을 최근에 억제하기 시작했죠.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연봉 정도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직장인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학개미 운동의 다른 한 면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금이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만기라는 개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떤 재계약 뭐 해야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이거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B2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정 부분 회수해서 다시 갚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을 증시에서부터 겨울 증시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정 부분 B2 자금이 회수되면서 증시 수급에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물량, 뭐 신용대출 억제에 따른 뭐 B2 자금 회수 매도 물량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대로 버팁니다. 그런데 스몰캡에서는 수급이 약해요.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이유 없는 급락,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이번 주에 추석 연휴 지나고 스몰캡 종목군들 중에 특정 색깔이 있는 스몰캡들의 낙폭이 제법 깊게 발생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해 본다면은, 자,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잠시 동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스몰캡이 부진하다 보니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컴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대량 매도는 일단은 좀 쉬지 않겠습니까? 자, 올해만 외국인 매도 30조 원 나왔습니다. 자, 이 30조 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36조 원. 이것과 비교하면 명목상 금액 거의 비슷하죠. 자, 저 매도 물량을 개인이 흡수하면서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긴 하였습니다만,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컴백했다 그러면요, 일정 부분 시장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수에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 매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매도를 할 때는 호가를 끌어내리면서 투매를 하고, 매수를 할 때는 호가를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지속하면 이제는 더 이상 증시의 발목을 이젠 잡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짧은 이틀간의 거래일이었는데요. 요 사이에 이제 많은 또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와중 속에서도 자, 외국인 투자자 수급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스몰캡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힘든 시기가, 또는 힘들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데 하는 시기가 짤막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오히려 이 이후에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후반부에 드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 드린 이야기이긴 한데 다음 주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